몇 년 전만 해도 물을 하루에 3리터를 먹어야 된다는 운동이 참 많이 있었죠. 근데 그 물 3리터씩 먹어가지고 건강해지는 사람이 있던가요? 그렇지가 않아요. 소금과 물을 먹었는데 미네랄이 없는 걸 먹다 보니까 건강을 또 잃어버리는 경우들이 참 많았다라는 거죠. 쉽게 말하면 정력이 좋아질까? 남성의 발기력을 나타내는 건 혈액이에요. 혈액. 그게 흥분을 한다든가 뭐 뇌에서 호르몬을 보낸다고 하면은 그러면 답이 나오잖아요. 안녕하세요. 오메가주는 TV 구독자 여러분. 저는 소금 전문가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른 어떤 유튜버하고는 조금 다른 측면이 저는 직접 소금을 제조해서 판매를 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상당히 오래됐고요. 2002년도에 설립을 해서 16년 동안 소금에 대한 거를 연구 개발을 한 후에 그 개발된 기술을 바탕으로 해양심층을 이용해서 소금을 만들어서 제조 판매를 하고 있고, 그 하는 과정에서 수많은 분들이 저희 소금을 먹고 건강이 어떻게 변화해 갔는지, 어떻게 건강이 좋아졌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그 내용들에 대한 거를 정리를 해서 제가 소금혁명 환자에 관련한 책도 출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이외에 소금인간이라는 책도 출판을 했고요. 소금에 대해서 20년 넘게 연구를 하고 직접 소금을 생산, 판매를 하면서 생생하게 구독자 여러분 아니면 소비자들하고 접촉을 하면서 진짜 소금에 대한 이야기를 책으로 엮고 유튜버로 사람들에게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소금 전문가 박주영입니다. 소금으로 건강해지는 아무도 모르는 방법 있을까요? 소금으로 건강해지는 방법은 참 많이 좀 알려져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부분적으로 알고 있고 잘못 알고 있고 또 알고 있더라도 실천을 못하다 보니까 소금으로 건강해지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소금이라는 게 우리 몸에서 하는 역할은 참 다양해요. 근데 건강의 기본은 뭐냐 하면은 물, 소금, 미네랄, 이게 삼박자가 건강의 기본입니다. 우리가 평소에 물을 먹잖아요. 그 물을 어떤 물을 먹고 얼마만한 양을 먹느냐, 그리고 어떤 소금을 얼마만큼 먹느냐, 그리고 그 소금과 물에 얼마만큼 미네랄이 들어있느냐, 이 세 가지 삼박자가 우리 몸의 건강을 지탱하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금으로 건강해진다 라고 하면은 이 삼박자를 같이 연결시켜서 봐야 돼요. 그러니까 소금만 먹었어도 안 되고 물만 먹었어도 안 되고 미네랄만 먹었어도 안 된다는 얘기죠. 이 삼박자가 같이 어우러지는 게 우리 건강의 기본인데,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따로 하고 어떤 거에 집중해서 하고 이러다 보니까 건강이 잃어버리고 건강이 좋아지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뭐 몇 년 전만 해도 물을 하루에 3리터를 먹어야 된다는 운동이 참 많이 있었죠. 근데 그 물 3리터씩 먹어가지고 건강해지는 사람이 있던가요? 그렇지가 않아요. 물 하루에 3리터씩 먹으면은 건강을 잃어버려요. 반면에 어떤 분들도 소금에 대가지고 소금을 뭐 숟가락으로 퍼먹으라니까 소금에 이렇게 집중하시고 올인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소금과 물을 먹었는데 미네랄이 없는 걸 먹다 보니까 건강을 또 잃어버리는 경우들이 참 많았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가 소금이라는 게 뭐냐라는 거를 우리가 사람들이 많이 얘기를 합니다. 소금이라는 게 NaCl을 보고 나트륨이라고 보기도 하고 뭐 짠맛 나는 거를 이렇게 보기도 하는데, 소금은 사실은 바닷물을 졸이면 만들어지는 게 소금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이 다 알다시피 이 바닷물 속에는 이 지구상의 모든 미네랄들이 다 녹아서 들어가 있어요. 근데 그 미네랄을 다 살린 소금을 먹으면은 소금 문제와 미네랄 문제 해결돼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적당한 양의 물을 첨가해서 먹으면은 우리 몸의 건강을 지키는 기본 요소들이 다 갖춰진다는 거죠. 물은 우리 몸에서 무슨 역할을 하죠? 우리 몸의 모든 순환을 책임지고 모든 영양분질 운반을 책임져요. 물이 없으면은 우리가 음식도 먹지도 못하지만 먹은 음식이 소화도 안 되고 몸의 혈액을 통해서 운반되지도 않아요. 그리고 소금의 역할은 뭐냐? 그렇게 운반되고 이런 과정을 강화시켜주고 하는 역할을 해요. 예를 들면 음식을 먹었는데 소화된 음식이 장벽을 통과하려고 그러면 소금의 힘이 없으면 이 영양분이 우리 몸에 흡수가 안 돼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혈액으로 넘어왔다 해도 이게 세포로 들어가려면 소금의 힘이 있어야지 세포로 넘어가서 활동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위에는 염산이라는 게 있죠. 그것도 소금으로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이 모든 과정에 소금이 물하고 결합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미네랄 문제. 뭐 미네랄 하면 우리가 많은 사람이 알아요. 칼슘도 알고, 그죠? 칼슘 뭐 안 먹으면 골다공증 걸린다는 거 다 아는 거고, 뭐 철분이 부족하면 빈혈 걸린다는 거 다 알죠. 뭐 아연 부족하면 뭐 정력하고 관계 있다는 거 다 아는데 80여 가지 미네랄이 우리 몸에서 어떤 작용을 하는지 우리는 다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질환에 걸린다는 거죠. 근데 그것이 골고루 들어있는 게 바닷물이에요. 근데 그 바닷물에 모든 미네랄을 살린 소금을 만들어진 그 소금을 먹으면은 우리가 부족한 미네랄들이 80여 가지 미네랄이 충족될 수 있는 여지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먹는 소금들은 대부분 NaCl 중심의 소금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소금을 먹었는데 미네랄 섭취가 제한되다 보니까 소금만 NaCl만 많이 먹다 보니까 문제들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건강해지려고 하는 방법은 간단해요. 제대로 된 물 챙겨 먹고 제대로 된 소금 챙겨 먹고 미네랄이 든 소금을 챙겨 먹으면은 이 건강이라는 문제 해결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소금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었던 거, 몰랐던 거, 알면서도 부분적으로 알았던 거, 그리고 알면서 실천을 안 했던 부분들. 근데 실천을 안 했던 부분은 이해가 가는 측면도 있어요. 과거에는 그렇게 바다에 모든 미네랄이 들어있는 소금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소금을 먹었는데 미네랄 충족되지 못하는 이런 측면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제는 이제 그런 소금들도 만들어지고 소금에 대한 지식도 풍부해지니까 이 소금과 물과 미네랄을 잘 챙겨 먹으면 건강이라는 부분에 기본을 만들어 갈 수가 있어요. 그것들을 토대로 한 다음에 그 다음 다른 부분들이 충족돼요. 운동을 한다든가 뭐 다른 음식 영양물질을 먹는다 이런 것들이 다 그 다음 부분이에요. 그 기본 베이스가 안 되면은 건강 아무리 해도 좋아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건강해지려고 그러면은 이 세 가지 삼박자를 기억하시고 그게 충실할 때 건강의 기초가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소금을 먹으면은 남성의 힘이 강해질까? 쉽게 말하면 정력이 좋아질까?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저한테 질문하신 분도 있고, 저희 소금을 먹었더니까 정력이 좋아졌다. 아침이 달라졌다는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소금을 먹으면 정력이 좋아질까? 우리가 이 정력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 이것도 고민을 해봐야 돼요. 정력이라는 게 단순히 그냥 뭐 발기력만을 뜻하는 건 아닌데, 정력이라는 건 우리 남자들이 갖고 있는 나름대로의 힘일 수도 있고, 여성들에게도 나름대로 그런 힘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우리 몸의 장기 중에서 자기 멋대로 되지 않는 게 우리 인간의 의지대로 되지 않는 것들이 몇 가지 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심장이에요. 심장 보고 우리가 심장 끊임없이 운동하잖아요. 뛰잖아요. 근데 심장 보고 우리가 뛰지 마라, 움직이지 마라 할 수가 없어요. 명령해도 듣지도 않아요. 또 하나가 이 남성의 그 상징물이죠. 얘 보고 커져라 작아져라 이런 거를 명령한다고 해서 얘가 되지를 않아요. 명령으로 안 된다고. 우리 인간의 의지. 그러니까 운동을 열심히 한다고 해가지고 그게 좋아질 리가 없다는 거예요. 심장도 아무리 운동 열심히 하는 거하고 상관이 없어요. 그 다음에 남성의 그거도 운동을 열심히 한다고 해도 그게 근육이 좋아져가지고 된다, 이런 게 없어요. 남성의 발기력을 나타내는 건 혈액이에요. 혈액. 그게 흥분을 한다든가 뭐 뇌에서 호르몬을 보낸다고 하면은 거기를 혈액이 집중해서 몰려가지고 발기라는 상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답이 나오잖아요. 그 혈액이라는 게 제대로 만들어져서 풍성할 때, 그리고 그게 뒷받침된 호르몬의 작용들이 제대로 될 때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혈액이라는 게 도대체 어떻게 하면 좋아질 것인가 라는 부분도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혈액이라는 건 소금하고 관계가 있잖아요. 우리가 혈액도 0.9%의 소금물이에요. 그래서 소금이라는 부분이 제대로 들어가 있을 때 혈액이라는 부분이 맑고 깨끗해지고 그래요. 근데 혈액이라는 거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데 그게 소금만 있는 게 아니에요. 혈액이라는 게 뭐냐 그러면, 혈액이 하는 역할이 뭐냐 하면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져요. 하나는 우리 몸 세포에다가 산소를 공급하는 역할을 해요. 혈액이 붉은 이유가 헤모글로빈 때문에 이제 그렇잖아요. 헤모글로빈이 거기에 있는 철 분자하고 그 다음에 산소 분자가 결합돼서 산소가 붙으면 우리가 철이 녹슨다고 하잖아요. 이게 녹슨 붉어지는데 철 분자하고 이 산소 분자 결합되면은 이제 붉은색을 떼요. 그게 이제 적혈구죠. 거기에 가서 우리 몸에 가까이 가서 산소를 전달을 해요. 또 하나는 영양물질을 공급하는 거예요. 영양물질이라는 게 물론 단백질도 있고 당도 있지만은 미네랄이에요. 우리 몸의 각 세포에는 다양한 수많은 미네랄들이 필요한데 이 미네랄들을 제대로 전달해주는 역할을 혈액이 해요. 그러면 결국은 혈액 속에 영양물질도 있어야 되고 소금도 있어야 되고 다양한 미네랄도 있어야 되고 풍족한 물도 있어야 돼요. 이것이 있을 때 혈액이라는 부분이 풍성하게 만들어지고 깨끗해지고 제대로 돌아가고 그렇게 돼요. 그리고 혈액은 또 뭐죠? 우리 몸에서 발생한 여러 독소 물질들을 배출하는 역할을 하는 통로잖아요. 그죠? 그런 부분이 제대로 될 때 우리가 혈액이 깨끗하게 풍성해져요. 그래야지만 남성이라고 하는 부분도 그 혈액이 가야 되는 부분인데 혈액이 제대로 힘이 없거나 양이 적거나 불안하거나 이러면 제대로 못 가게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호르몬이죠. 우리 뇌에서 뭐 여성을 보면 흥분한다 여러 가지 부분에서 뇌에서 이제 호르몬의 역할을 통해서 이제 명령을 해야지 얘가 이제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호르몬의 구성 인자들이 뭐가 될까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호르몬도 마찬가지예요. 거기에는 미네랄의 부분이 뒷받침돼 줘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전립선 이런 부분도 얘기하죠. 전립선에 우리가 많은 분들이 이제 아연이라는 걸 얘기를 해요. 아연이란 미네랄이죠. 그게 이제 있어줘야지만 전립선 남성의 정자나 이런 걸 만들 수가 있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정자 자체도 우리가 이제 고민해 볼 필요 있어요. 정자가 그냥 단순히 그냥 운동하는 어떤 세포 물질이 아니라 그게 하나의 생명체예요. 모든 생명체는 움직이려고 그러면은 그게 정기적인 신호를 만들어내는 여러 가지 그것이 미네랄들이 필요해요. 그런 것들이 충족이 안 되면 이 남성 정자들이 힘을 발휘를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남성의 힘은 작용하는 건 뭐냐 그러면 아까 좀 혈액의 문제와 호르몬의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해줄 것인가라는 부분을 해야 돼요. 근데 남성의 힘만 가지고 우리가 부부 관계가 좋아질 수 없어요. 여성도 또 마찬가지예요. 근데 여성들 같은 경우는 이제 직접적으로 이제 소금이 효과가 있는 부분이 있어요. 이게 좌욕을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여성은 이제 질 건강 부분이 문제 때문에
좌욕을 했을 때 이 소금물을 넣고 하면은 효과들이 아주 좋아요. 냄새가 없어진다든가 거기 세균이 박멸돼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남자들도 좌욕에도 해서 효과를 봤다는 분들이 꽤 계시더라고요. 직접적으로 회원부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극이 되고 그걸로 피부로 미네랄이 흡수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남성의 힘은 안팎에서 조절을 해야 되겠죠. 안에서 우리가 소금과 물을 미네랄을 먹음으로써 혈액과 호르몬을 제대로 만들어주는 역할을 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 몸이 건강해지고 그 다음에 자극이라는 이런 부분을 통해 가지고 외부에서 미네랄 공급한다든가 온기를 공급하고 이렇게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보완을 해준다 그러면은 남성의 힘이 훨씬 좋아지고 건강한 생활을 나이가 들도록 유지해 나갈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소금과 미네랄은 생명의 기본이에요. 그죠? 근데 우리가 이제 정력이라는 부분은 우리가 혈액이라는 부분도 있지만 그 속에 있는 정자 같은 경우도 생명의 출발점이잖아요. 나중에 이제 2세가 되고 이렇게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게 출발점을 바로 만들어주는 게 소금과 미네랄이고 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소금을 어떻게 챙겨 먹느냐가 남성의 행동하고 관계가 있어요. 한번 드셔보시면은 물에 타서 이렇게 꾸준히 드셔보시면 아침이 달라지는 걸 분명히 느낄 수가 있어요.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가 남성의 힘을 강화한 소금 활용법, 소금을 어떻게 먹어야 되느냐 이런 문제 우리가 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근데 제가 뭐 다른 곳에도 얘기했지만은 소금과 물과 미네랄 이게 삼박자가 같이 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같이 먹는 게 중요해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은 전통적으로 소금물을 이제 많이 먹었어요. 우리가 이제 물에서 그냥 타서 먹는 게 아니라 국이라는 거 먹잖아요. 서양에는 이제 국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스프 정도가 있는데 국하고 우리나라 국하고 달라요. 그 다음에 이제 찌개나 이런 것도 서양에는 없잖아요. 그죠?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소금물을 많이 먹었어요. 국도 먹고 찌개도 먹고 그게 다 짠 어떤 성분들이고 그 다음에 된장, 짜죠. 된장이 그 염도가 제일 높아요. 간장과 액젓과 된장이 있는데, 물론 액젓이 한 23% 정도 있는데, 된장은 20% 이상이 되고, 간장은 17%의 염도를 가져요. 된장 되게 높은 거죠. 이걸 넣어가지고 이제 된장 찌개부터 다 넣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소금을 꽤 많이 먹고, 전통적으로 많이 먹었어요. 그런데 이제 뭐 몇 년 전부터 이제 저염 뭐 이렇게 하면서 국물도 먹지 마라, 된장도 뭐 저염 된장 이렇게 나오고 뭐 이런 부분에 가다 보니까 우리의 소금 섭취가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건강을 잃어버린 분들도 의외로 많이 생겼고, 그 다음에 이제 건강을 위해서 뭐 채식을 해야 된다 이런 부분을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채식도 상당히 좋죠. 근데 채식을 할 때 이제 문제점이 있어요. 채식은 야채를 먹는다는 얘기잖아요. 거기에는 이제 그 채식을 하면서 된장과 찌개를 같이 먹는 이런 경우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채식의 주 미네랄이 뭐냐면 칼륨이라는 미네랄이 들어와요. 근데 나트륨은 소금을 먹어야 되는데 이게 없다 보니까 칼륨만 많아지는 현상에 의해서 고칼륨 혈증이라든가 몸에 칼륨이 많이 쌓이는 문제들이 생기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칼륨이라는 애를 몸에 빼주려고 그러면 이제 나트륨이라는 애가 동반이 되어야 자기가 빠져나가는데 미네랄 편중이 일어나서 우리가 건강을 잃게 되는 부분들도 참 많이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건강해지려면 소금물을 활용하는 부분에서 소금물을 먹어야 돼요. 물론 찌개나 국도 먹어야 되지만은 우리가 여분으로 물에다 타서 우리가 또 물을 흡수해 줘야 되니까 그래서 하루에 기본적으로 한 1리터 정도 이상을 드시는 게 좋아요. 보통 사람이 하루에 필요한 물의 양은 3리터 정도로 알려지고 있어요. 3리터. 그래서 옛날에 3리터를 먹어야 된다는 주장들이 많이 나왔어요. 근데 제가 먹어야 3리터를 못 먹겠어요. 물론 이제 힘든 노동을 한다든가 땀을 많이 흘리는데 그때 3리터 이상도 먹어요. 제가 며칠 전에 이제 노동을 좀 텃밭을 읽으면서 노동했다 보니까 하루에 3리터 이상 먹어요. 근데 보통 그게 어려워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루에 먹는 음식이 있잖아요. 밥도 먹고 국도 먹고 여러 가지 부분에서 한 1.5리터 이상은 먹어요. 우리가 사실 단백질도 먹고 탄수화물도 먹잖아요. 이게 그냥 영양물질 같죠. 이게 다 수분이고 그 영양물질 포도당이나 단백질 지방도 몸에 들어가면 다 분해돼서 물로 바뀌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음식에서 만들어지는 물의 양이 1.5리터 이상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과외로 1.5 정도만 추가를 해주면은 3리터가 구성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소금을 타서 먹는 물의 양 한 1리터 이상을 드시면 돼요. 거기다가 한 500에다가 3g 정도를 타면은 이제 한 뭐 6%, 0.6%대 정도가 만들어지면은 그렇게 드시면 보통 사람 입맛에 이렇게 맞아요. 어떤 사람은 소금물, 우리 몸에 체액이나 혈액이 0.9%니까 0.9%를 뭐 맞춰서 먹어야 된다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0.9%는 좀 짠맛이 조금 있어요. 근데 많이 드신 분들은 괜찮은데 보통 사람은 짜다고 느껴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많이 먹기가 좀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고 그리고 0.9%꼭 맞출 필요가 없어요. 그분들의 주장이 맞다 그러면 우리가 밥도 0.9%, 우리가 일반 냉수도 0.9%, 모든 음식을 0.9% 맞춰 먹어야 돼요. 물만 0.9% 맞춰 먹는데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우리 몸에다가 다 섞여가지고 가는데. 그래서 우리 몸에 필요한 소금의 양
양과 미네랄 양이 있고 수분의 양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맞춰지면 되니까 그걸 그렇게 맞춰가지고 고민할 필요성은 없어요. 그래서 하여튼 한 3g 정도를 터서 먹으면 이제 하루에 이제 여분으로 6g 정도 이상이 먹게 돼요. 물론 이제 9g 정도 드셔도 되고, 어떤 분들은 하루에 20g씩 여분을 드시는 분도 있어요. 그렇다고 뭐 크게 문제되지 않는데, 다 어쨌든 기본적으로 그렇게 해서 출발을 해서 자기 몸에 맞춰서 가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먹는 거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밥을 한다든가 이럴 때도 소금을 넣으면은 반맛도 좋아지고 보관성도 좋아지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사용을 하셔도 되고, 좌욕하는 부분에다가 소금을 사용하는 부분이 상당히 효과가 많아요. 특히 여성들 같은 경우는 질 건강을 유지하는데 아주 탁월한 효과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고, 남성분들도 좌욕을 하는 것도 좀 제가 볼 때는 효과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남성의 힘을 강하게 하는 소금 활용법에서 직접적으로 그 부분을 자극해서 그걸 강하게 하는 어떤 것들은 없어요. 하지만 우리 몸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혈액, 그리고 발기를 책임질 그 혈액과 호르몬의 부분을 강하게 하기 위해서는 물과 미네랄이 제대로 들어간 소금을 먹을 때 그게 혈액이 좋아지고 호르몬이 좋아져서 그게 발기라는 게 유지가 될 수가 있어요. 발기는 아꼈지만 근육이 아니에요. 혈액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혈액의 건강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다가 집중을 하면 그 부분들이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소금 활용법은 마시는 거, 그 다음에 자욕 이런 부분에다가 집중을 해서 하시면 건강의 효과 달라지는 것을 느낄 수가 있을 겁니다. 소금 종류 많죠. 우리나라는 사실 이거 그렇게 많지 않아요. 일본 같은 경우는 한 4,500가지 정도가 돼요. 그래서 일본은 메이저 7개 회사가 정제음 방식으로 만들고 나머지는 지방의 그 마을마다 독특한 소금들을 수시 만들어내요. 그래서 한 4,500가지 브랜드의 소금들이 나와 있어요. 우리나라는 이제 소금이라는 게 물론 이제 만드는 회사는 꽤 많은데 몇 개를 한정이 되어 있지 않아요. 근데 소금이라는 게 우리가 크게 나누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바닷물로 직접 만든 소금, 천일염 같은 경우, 그 다음에 이제 정제염 한주 소금 같은 경우, 저희 회사가 만들어진 MP 논소금 같은 경우가 바닷물과 직접 만들고, 나머지 그 다음부터는 다 가공 소금이에요. 대표적인 게 주겸이죠. 주겸은 천일염을 갖다가 9번 지지고 볶아하는 거고, 뭐 용융 소금도 천일염을 갖다가 가공하는 거죠. 구운 소금도 마찬가지고, 그죠? 그 다음 우리가 꽃소금이라고 알려져 있는 소금도 천일염이나 수입 소금 갖고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소금을 볼 때 원천적으로 바닷물을 가지고 만들어진 소금에 대한 부분과 가공 소금하고 이렇게 분리를 해서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원천적으로 이제 그 바닷물 가지고 소금을 만들어지는 부분이 천일염, 정제염이 있다 그러는데 우리 나라 사람들이 이 두 가지 소금을 다 불신을 해요. 물론 천일염이 좋다라고 이제 얘기하시는 분들 많이 있지만은 근데 그런 사람들도 직접 자기가 천일염을 사다가 뭐 음식에 넣는다든가 뭐 이런 걸 좀 꺼려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용융소금, 주겸, 구운 소금 이런 걸 사다 먹잖아요. 대표적인 게 이제 주겸이에요. 주겸 같은 경우는 이제 얘기가 뭐냐면 왜 주겸을 만드냐. 천일염이 좋으면 천일염 쓰면 되는데 가공한다는 얘기는 더 좋게 만들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럼 주겸에 어떤 문제가 있다라고 이제 사람들이 판단하는 거예요. 그럼 주겸의 사람들은 천일염의 문제를 뭐라고 하냐면 일단 지저분하고 오염물질이 많으니까 고열을 가공해서 태워서 없애면은 불순물이 제거되니까 좋은 소금이 될 거다라는 얘기가 하고 또 하나는 그 9번을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미네랄이 증가한다는 얘기를 해요. 천일염 미네랄이 별로 없다. 그러니까 이걸 하면은 우리 미네랄이 많아지는 소금이 된다. 이게 이제 주겸의 입장이에요. 근데 용융소금 하시는 분들은 천일염 미네랄은 별로 없다. 근데 우리는 그런데 지저분하니까 우리가 좀 더 깨끗한 소금을 만들겠다라는 게 용융소금의 입장이에요. 그리고 천일염의 미네랄 자체가 적고 소금을 통해서 미네랄을 섭취한다는 거는 별 의미가 없으니까 이 그냥 나트륨 중심의 깨끗한 소금을 먹는 것이 좋다라는 게 이제 용융소금의 입장이에요. 그럼 우리가 이제 그걸 한번 좀 따져보자는 거죠. 자, 천일염은 이제 일반 바닷물로 만드니까 오염 물질이 있을 수가 있어. 우리가 바다가 지금 해양 오염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뭐 그럴 수는 있겠죠, 그죠? 그다음에 표층 바닷물도 많이 오염돼 있어요. 그걸 갖고 소금을 만들었으니까 그런 게 들어갈 수 있죠. 미세 플라스틱도 있고 황사 뭐 이런 거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9번을 굽는 과정에서는 그게 고열을 통해서 해결된다라고 주장하는데 해결되는 부분이 있을 수는 있겠죠. 근데 제가 볼 때는 해결되는 거 이상으로 더 많이 들어가요. 주겸 만들 때 보면은 대나무 넣고 태우잖아요, 그죠? 대나무 넣고 태우면 제가 어디로 가겠어요? 물론 털어내지만 제 성분도 들어갈 것이고 황토흙으로 막다 보니까 황토흙 성분도 들어가고
그죠? 마지막에 송진가루를 넣어가지고 가다 보면 송진가루도 들어갈 것이고, 그 다음에 쇠로에서 하는데 쇠로도 녹다 보니까 그의 성분도 들어가고 이런 부분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의외로 빠져나가는 거, 제거되는 거 이상으로 들어가는 부분이 많다 보니까 깨끗해지는 부분에서는 퀘스천 마크를 갖는 분이 많아요. 녹여보면 불순물이 가라앉는 게 많으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 그리고 미네랄이 증가한다는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이 아니죠. 신이 아닌 이상 미네랄은 인간이 못 만들어요. 열을 가한다고 미네랄 생기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금을 열을 가한다고 생기면 떼부자 되게요. 미네랄은 열을 가한다고 생기는 물질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건 논리적으로 안 맞는 거고. 용융소금 입장하시는 분들은 그 고열을 가해서 이렇게 하면은 불순물이 제거된다. 그럼 그 제거될 수는 있겠죠. 그리고 그 사람들 입장 그런 미네랄이 별로 없다라는 것도 인정을 해요. 그러면서 소금의 미네랄은 무기물이기 때문에 흡수가 안 된다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 얘기는 얽힌 맞는 것 같아요. 소금의 무기물이 맞으니까. 그러면은 제가 이제 그분한테 딱 질문 한마디 하면 그 사람 아무 말도 못해요. 나트륨은 무기물입니까? 유기물입니까? 당연히 무기물이죠. 근데 그 사람은 나트륨을 먹으라 그러잖아요. 소금을 먹으라 하잖아요. 소금 먹으면 흡수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다른 미네랄은 왜 흡수가 안 된다는 거에 대한 답을 못해요. 미네랄이 흡수가 안 되고 되냐 안 되냐의 문제는 이온화 되느냐 안 되느냐 결정하는 거지. 얘가 어떠냐. 우리가 돌덩어리 속에 보면 칼슘도 있고 마그네슘이 많아요. 근데 우리가 돌을 못 먹잖아요. 조개 껍질은 다 칼슘이에요. 우리가 그거 씹으면 먹을 수 없잖아요. 그죠? 이온화 되느냐 안 되느냐 문제를 가지고 결정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소금 종류가 참 많은데 어떤 걸 먹어야 될 것인가라는 부분에서는 깨끗한가라는 부분과 미네랄이 얼마만큼 제대로 들어있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중심을 가지고 소금을 봐야 돼요. 그리고 이제 그다음부터 맛이라는 부분도 이제 고민을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소금에, 근데 우리가 불행하게도 소금은 성분 표시를 공개 안 해도 돼요. 그러다 보니까 소금 바깥에 딱 보면은 염도 얼마 정도밖에 표기가 안 돼요. 근데 그 염도도 믿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염도가 뭐 85다. 라고 하면 나머지 15%가 미네랄 같은데 그게 아니에요. 수분 함량이 있기 때문에 그걸 그렇게 해서 풀 수가 없어요. 그래서 천일염 같은 경우에 수분 함량이 되거나 10몇 %씩 돼요. 그러다 보니까 천일염의 염도를 갖고 구분을 할 수가 없어요. 그 저희 회사 소금 같은 경우는 소금이 수분 함량 0.03% 이렇게 된다면, 그러니까 수분이 거의 없잖아요. 그럼 나머지가 미네랄 이렇게 판단하는데, 저희 회사 제품은 소금 표시에다가 성분표를 다 붙여놨어요. 그러니까 성분 표시를 공개한 유일한 소금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어쨌든 간에 그러면은 그 회사에다가 성분 표시를, 분석표를 달라고 해서 한번 확인해보고, 아니면 제조하는데 한번 가서 보시면은, 이 회사는 이렇게 만드는구나 알 수 있어요. 우리나라 전국 투어가 일일 생활권이잖아요. 한 3시간이면 차 타고 갈 수 있어요. 천일염이 궁금하면 차 타고 한번 구경 가보세요. 그죠? 정재현 공장, 주경 공장도 한번 가보시고, 심층 소금 만드는데 한번 가보시면, 이런 소금이 이렇게 만들어지는구나. 내 건강을 위해서 내가 어떤 소금을 챙겨 먹어야 될 것인가? 선택해서 드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기본은 깨끗함과 미네랄 함량이 어떻게 되느냐, 그리고 맛이 어떠냐, 이런 걸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선택하시면은 건강에 도움이 돼요. 그게 이제 우리가 어떻게 깨끗한 물하고 결합돼서 먹으면 우리가 더 건강해질 수가 있겠죠. 소금을 과하게 먹으면 안 좋다. 당연하죠. 어떤 것도 과하게 먹으면 안 돼요. 산산물 과하게 먹으면 건강에 좋을까? 안 그래요. 그죠? 아무리 좋은 거, 보약도 30세끼를 보약 먹고 한 달만 먹어봐야 그 사람 간이 안 좋아지고 죽든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모든 거는 과하게 먹으면 안 좋아요. 근데 이제 소금이 이제 고혈압의 원흉이다라고 하는 실험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 이제 쥐를 갖고 사람 갖고 실험을 할 수가 없으니까 쥐를 갖고 실험했는데, 평상시 먹는 양의 20배를 쥐한테 먹였어요. 한 달 동안 이제 먹인 거예요. 그랬더니까 그 중에 한 40% 되는 쥐가 고혈압 걸려서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소금 먹으면 고혈압 걸릴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해가지고 이제 그런 게 전파돼가지고 소금과 고혈압 연결되는 부분이 있는데, 평소에 먹는 게 20배를 먹는다라고 하면 어떨까요? 사람을 한번 비교를 해보죠. 사람은 하루에 보통 이제 우리나라 사람은 15g 정도 먹는다고 그래요. 그럼 20배면 얼마예요? 300g을 먹는다는 얘기예요. 그죠? 하루에 300g 먹을 수 있을까요? 때려 죽인다 해도 못 먹는 거라는 거죠. 그렇게 먹어도 고혈압이 40%밖에 안 됐다는 얘기예요. 소금이라는 게 우리 몸에서 먹어서 해가 되는 게 거의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렇게 먹을 이유도 없고 그렇게 먹지도 못해요. 소금을 근데 실제적으로 과하게 한번 먹어보면 어떨까요? 서부국에 보면은 이제 가다가 서로 총잡이들이 싸우다가 이제 고문하는 방법이 있어요. 땅속에다 묻어 놓고 입에다 소금을 왕창 집어넣어요. 떼약볕 아래에다. 떼약볕 아래니까 갈증이 무지 심한데 입안에 소금이 들어오니까 이제 미치는 거죠. 이 반대도 있어요. 일본의 에도시에 이게 도쿠가와 막부 시절에 고문,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범죄자들한테 죄를 자백하기 고문 방법이
음식을 먹이는데 소금을 아무것도 안 한 음식을 준대요. 그러면은 아무리 등치 큰 장사라 해도 며칠을 못 버티고 자백을 한다는 거예요. 소금이 아무것도 안 들어간 음식을 주는 거예요. 소금을 아무것도 안 먹어도 지치는 거, 소금을 그렇게 과하게 먹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부분이 있어요. 독을 먹었을 때 어떻게 하면 해결이 될까요? 독을 먹으면 해결 방법 두 가지. 하나는 토해내든가, 그죠? 그 다음에 아니면 장을 완전히 비워버리든가, 두 가지 방법이에요. 이 두 가지 방법 다 소금이 사용이 돼요. 소금을 과하게 입에다 넣으면은 사람이 토해요. 그 옛날에 이제 저희 고향 시골에서도 이제 옛날엔 쥐잡기 운동 이런 거 많이 했었는데, 그 쥐약 먹은 그 죽은 쥐를 개가 먹는 경우가 있어요. 개가 이제 쥐약을 먹은 개념이 돼요. 독약을 먹은 거죠. 그럼 그거 어떻게 해야 되나? 입에다가 소금을 그냥 왕창 집어넣어요. 그럼 개가 다 토해내서 살아요. 그래서 소금을 과하게 먹으면 다 토하기 때문에 과하게 먹을 수가 없다는 거죠. 또 하나는 소금을 과하게 먹으면은 우리가 쉽게 말하면 장 청소라고 하잖아요. 그죠? 소금물에다 농도를 짙게 해가지고 과하게 먹어버리면 장 청소가 일어나서 장에 있는 위장부터 시작해서 전부 다 싹 배출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장 청소가 돼요. 그러니까 소금을 과하게 먹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먹는, 아무리 과하게 하루에 20g 먹는 사람도 보통 사람이 과하게 먹는 게 아니라, 과하게 먹으면 우리 몸은 거부 반응을 통해 가지고 다 해결해 주기 때문에 과하게 먹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그냥 입에 맞게 먹으면 돼요. 그게 적당하게 먹는 거고, 그렇게 먹으면 건강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과하게 먹는 거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소금물 자체를 과하게 먹는 거는 불가능해요. 입에다 넣으면 아까 그런 현상이 생기기 때문에 소금물을 통해서 먹는 거예요. 우리 모든 음식은 소금물을 통해서 이렇게 섭취를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소금물에다가 타서 먹고 밥할 때도 넣어서 먹고 여러 가지 부분에서 먹으면은 우리가 소금을 통해서 건강이라는 부분들을 해 나갈 수가 있어요. 근데 그렇게 먹은 소금이 우리 몸에 들어가서 순환하고, 문제는 먹은 소금이 어떻게 될까요? 계속 소금 많이 먹으면 우리 몸에서 배출이 안 되면 쌓일 거 아니에요. 그럼 문제가 되겠죠. 근데 우리 소금이라는 게, 미네랄이라는 게, 모든 미네랄의 특징은 몸에 들어갔다가 나가요. 소변을 통해서 나간단 말이죠. 그런데 여기다가 장치를 하나 걸어놨어요. 소금 속에 들어있는 80여 가지 미네랄이 그냥 지기들끼리 알아서 나가면 좋은데, 그렇게 나가면 이제 몸의 균형이 깨지니까 전부 다 짝을 통해서 나가게 돼 있어요. 짝지가. 그래서 아까 칼륨이 나가려고 그래도 나트륨이 있어야 되고, 나트륨이 나가려고 그래도 칼륨이 있어야 나가요. 그래서 우리가 짜게 먹으면 밤에 얼굴이 이렇게 붓잖아요. 근데 붓는 걸 해결하는 방법이 뭐냐면은, 라면 끓일 때 호박 같은 걸 넣으면은 붓는 정도가 확 줄어들어요. 그 다음에 임산부들 아이 출산하고 이제 몸이 붓는 경우 있잖아요. 그때 먹이는 게, 드시게 하는 게 뭐냐 그러면은, 늙은 호박을 삶아가지고, 그럼 호박에 뭐가 있나? 칼륨이 많아요. 그 칼륨이 많은 게 들어오면은 나트륨하고 짝이 돼서 배출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미네랄이 골고루 들어있어야지만 골고루 나가는 건데, 어떤 게 편중돼 들어오면 안 돼요. 근데 바닷물에는 다행히도 그런 미네랄이 균형 있게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 바닷물의 미네랄을 다 살린 소금을 만들어서 먹으면은 그런 균형이 잡혀서 날아간다. 그래서 저희 소금 갖고 실험을 해봐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몸에 나트륨이 들어온 양과 배출량, 칼륨이 들어온 양과 배출량을 따지고 보면 나트륨 들어온 양이 그대로 다 배출이 돼요. 그래서 몸에 쌓이지 않기 때문에, 소금물 엿밥 하신 분들 자기 전에 소금물을 한 잔씩 먹고 자요. 그럼 당연히 부어야 되겠죠. 근데 안 붓는단 말이죠. 왜냐하면 그 속에 있는 나트륨도 있지만 칼륨이 들어있어서 걔가 같이 끌고 나가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미네랄이 들어있는 소금을 먹느냐에 따라서 우리 몸의 균형을 통해서 미네랄이 배출되고, 그러면서 그 과정에서 중금속 이런 부분도 같이 배출되고 독소가 배출돼요. 그리고 걔들이 나갈 때 아겠지만 소금은 그냥 나가지 않아요. 우리 몸에 수많은 독소들을 다 끌고 나가기 때문에 걔들을 제대로 먹어줘야지 우리가 건강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루에 물에서 1리터 이상의 소금물을 먹으면은, 그리고 미네랄을 제대로 든 소금 먹으면 우리가 건강해질 수 있고, 과하게 먹는 것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할 필요 없고 과하게 먹을 수도 없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좋은 소금을 먹는 게 건강에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 건강의 기초는 물, 소금, 미네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걸 소금물을 먹으면서 다 해결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그 소금물에는 미네랄 제대로 들어가 있는 소금물을 먹어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소금은 그냥 NaCl이 중심이 된, 염화나트륨 중심의 소금이었다는 거죠. 왜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NaCl 중심의 소금을 만들어 먹었을까? 그건 기술적인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크게 두 가지로 보여요. 하나는 바다에 있는 80여 가지 미네랄이 모두 들어가 있는 소금을 만들려고 그러면 그 설비들이 견디지를 못해요. 염화나트륨은 설비를 부식시키잖아요. 칼슘은 스케일을 만들고, 마그네슘이 들어가는 쓴맛이 나요. 이런 것들이 들어가면 기계적으로 제품을 만들었는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걸 다 제거를 하는 방식으로 소금을
만들어 왔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기술적인 문제가 있고 경제성의 문제가 있다 보니까 그런 소금을 못 만들었어요. 그다음에 그게 마그네슘이 풍부해야 하는데 그게 들어가면 쓴맛이 나니까 이 쓴맛이 나는 음식을 다 버리니까 이거 안 되잖아요. 근데 새로운 소금이 만들어졌다는 거죠. 그리고 바다도 많이 오염됐는데 지금 바다 오염 문제는 심각하잖아요. 근데 해양심층수라는 깨끗한 자원이 있습니다. 수백 메타의 깊은 바닷물, 육지에서 6km, 10km씩 떨어진 바닷물, 그리고 수백 메타 밑에 있는 태고 쪽에 만들어진 해양심층수라는 새로운 자원을 가지고 소금을 만드는 기술들이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바다의 모든 미네랄을 살리는 소금 제조 기술들이 만들어졌다는 거죠. 그러면서 풍부한 마그네슘 들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쓰지 않게 만들어 놓은 기술들도 개발이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편리하게 바다에 80여 가지 미네랄이 그대로 들어있는 소금을 여러분들이 드실 수가 있게 됐다는 거죠. 그게 좋은 물이 결합되면 바로 물, 소금 미네랄이 들어있는 우리가 소금물을 우리가 일상적으로 접할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 소금을 먹으면 우리 몸에 있는 신진대사 모든 것이 달라질 수가 있어요. 건강이 달라질 수가 있고 여러분의 아침이 달라질 수가 있고 편안한 잠이 될 수가 있고 낮에 활동에 머리 스트레스라든가 두통 이런 부분도 해결될 수 있는 여지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변비, 여성들이 고민하는 변비 문제 이런 것들도 아주 쉽게 해결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된 미네랄 소금을 챙겨 먹는 게 여러분의 건강의 출발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소금을 고르려면 인터넷 검색도 해보시고 공장도 직접 가보시고 성분표도 확인해서 진짜 여러분에 맞는 소금을 선택해 드시면 여러분의 건강한 생활이 펼쳐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